저승사자는 뭐하나 저 늙은 거 안 잡아가고. 태수의 말은 무심하게 떨어졌지만 지영의 가슴엔 차갑고 뾰족한 못처럼 박혔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녹화된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그 소리는 젖은 담요처럼 방 안에 눌러붙어 더 무겁게만 울렸다. 지영은 숨을 들이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세월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손끝은 식탁 모서리를 긁었고 작은 마찰음이 방 안을 찔렀다. 입술은 떨렸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허탈, 분노, 배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평생 옆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챙겨왔는데 그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살았던 건가?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태수는 여전히 화면만 바라봤다. 나도 힘들었어. 그 말은 오히려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힘들었다는 말보다 더 많이 들은 단어가 있을까? 새벽마다 손끝에 스며든 찬물, 겨울 빨래에 갈라진 손마디, 아이들 열에 젖어있던 밤, 시어머니 약 봉투에 적어두던 시간표. 힘들었던 건 누구였을까? 그러나 지영은 따져 묻지 않았다. 싸움은 언제나 더 큰 상처만 남겼으니까. 창밖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먼지를 띄웠다. 그 먼지 사이로 세월이 흩날리는 듯했다. 지영은 싱크대로 가서 찬물을 틀었다. 차가움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얼음 같은 감각이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작게 말했다. 됐어. 이제 여기까지. 태수는 그 말의 무게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리모컨을 눌러 화면은 더 밝아지고 거실은 더 어두워졌다. 무관심의 온도는 차갑다. 오래 닿으면 감각을 앗아간다. 지영은 몰랐다. 이 결심이 단순한 갈라섬을 넘어 연금이라는 굵은 줄을 잡아당겨 오래 감춰진 또 다른 그림자를 드러내리라는 것을. 지영, 68. 교단에서 분필을 잡던 손은 어느 날 국자와 행주로 바뀌었다. 결혼, 임신, 첫째의 열병, 둘째의 밤울음, 막내의 소화비염.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대신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이름은 빛날 때도 있었지만 무거울 때가 더 많았다. 태수, 71. 평생 공기업 기계실에서 살았다. 규칙과 소음, 기름 냄새 속에서 시간을 채웠다. 야간 호출에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기도 했다. 회사에서는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지만 집에서는 무뚝뚝했다. 무심함으로 오해되었고 오해는 굳어졌다. 퇴직 후 그의 말수는 더 줄었다. 그의 자존심은 연금이었다. 내가 벌어온 내 목. 이 말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희미해졌다. 첫째 경민, 은행 지점장. 부모의 노후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엄마, 연금이라도 꼭 챙기셔야 돼요. 아버지한테 다 내주면 안 돼요. 둘째 수진, 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다. 전화 너머로 물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멀리 있어도 공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막내 현우, 다큐 촬영 기사. 종종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삶 좀 찍어야지. 맨날 남만 담으면서 정작 엄마는 카메라 밖에 있잖아. 세 아이의 말은 모두 달랐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엄마, 엄마답게 살고 있나요? 집은 오래된 2층 다가구. 비 오는 날 미끄러운 철제 계단, 깜빡이는 형광등, 천장 모서리 얼룩. 그러나 세제 냄새가 스며든 장롱, 거실 사진들, 김치 냉장고의 새콤함까지 모두 가족의 시간이 묻어 있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 저녁 7시, 지난번 카페.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
하트 하나. 지영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태수의 웃음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자신에게서 오래 사라진 얼굴이었다. 마치 낯선 사람 같았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마저 부드럽게 보였다. 그 표정이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싸우다 결국 발걸음을 버스 정류장으로 옮겼다. 버스 의자에 앉아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메모지에 적었다. 이혼, 나로 사는 방법. 그날 밤 서랍 속 자동이체 내역에서 낯선 이름을 보았다. 강미라. 심장이 서늘해졌다. 지영은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괜찮아. 확인하자. 우리 정리하자. 아침 식탁에서 지영이 말했다. 태수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러나 연금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내 몫이잖아. 당신이 밖에서 버틸 때 난 집에서 버텼어. 그 시간도 몫이야. 태수의 손가락이 숟가락을 두드렸다. 지영은 그 소리 속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단순히 돈을 잃는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기색. 그날 오후 지영은 변호사 장서희를 찾았다. 자동이체 내역을 살펴본 장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의료비 패턴 같아요. 그리고 이 연락처 끝자리 병원 대표 번호와 일치합니다.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차가워졌다. 병원 신관 5층, 복도에서 청년 윤호가 다가왔다. 지영이에요. 알아요. 전화 받으셨죠? 짧은 대화 끝에 윤호는 고백했다. 엄마라고 불렸지만 제대로 돌봄받은 기억은 거의 없어요. 병원비도 자주 밀렸고 최근에 아저씨가 친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영은 숨을 삼켰다. 윤호는 씁쓸히 웃었다. 이상하죠? 그래도 전 아직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영의 눈가가 젖었다. 밥은 먹었니? 국수집에서 마주 앉았다. 지영은 국수를 건네며 말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짧은 말이었지만 윤호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지영은 윤호의 눈빛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한 아이의 외로움과 자신이 겪어온 공허가 겹쳐져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지영은 서류를 펼쳐놓고 태수를 보았다. 윤호를 만났어. 태수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아이 아니라더라. 태수는 허공을 더듬었다. 그의 속마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뭘 한 거지. 나는 그 애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았어.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난 외면했지. 무서웠어. 들킬까 무서웠고 내가 쌓아온 게 무너질까 무서웠어.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속죄 흉내. 그래도 누군가를 도우려 했던 마음까지 부정하진 않아. 하지만 이제 연금은 윤호에게 직접 보내. 그리고 그 여자와는 끝내. 태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여행 가방을 꺼내며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다. 젊은 시절 둘의 웃는 얼굴. 과거를 버리진 않고 위에 얹는 방식. 과거 위에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놓는 법. 그날 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지영은 그 바람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더 크게 창을 열어 새로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게 했다. 결정의 날. 지영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섰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태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에게 직접 보내. 그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야.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나 뒤에 섰지. 아이들 뒤에, 남편 뒤에, 가족 뒤에.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앞에 선다. 내 첫걸음을 내가 내딛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는 짧게 웃었다.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버스 창밖 불빛들이 흘러갔다. 가게 간판, 신호등, 횡단보도 위의 사람들. 그 일상적인 풍경들이 오늘따라 특별했다. 자신이 배우이자 주인공임을 느낀 순간이었다. 새벽 작은 월세방. 지영은 자기 이름을 불러보았다. 지영아.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경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야. 엄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야. 엄마,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화상통화로 얼굴을 비췄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도 엄마 응원해요. 수진아, 내 말이 큰 힘이 된다. 현우는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이제 엄마 다큐 찍자. 이번엔 내가 엄마 주인공으로. 지영은 웃으며 답했다. 좋다.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다. 윤호에게 메시지가 왔다. 검사 결과 괜찮대요. 저도 일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영은 답했다. 잘했다. 밥 꼭 먹어. 태수에게도 보냈다. 윤호에게 직접 보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말해. 답은 짧았다. 알겠다. 미안하다. 지영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웃었다. 웃음이 오래 가려면 천천히 웃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지영이라면 남편의 연금을 윤호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노후를 위해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황혼은 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아침의 문턱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